뭘 따라해서 답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. 선배들이 했던 것과 단절할 건 단절하고 롤모델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선배들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써야 된다. 정모 관장님은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과학책은 뭡니까? 요즘 읽은 책 중에는 김성호 선생님의 딱따구리에 관한 책들이 있잖아요. 육아. 네. 자기의 오리지널들을 갖고 있고 머릿속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1년 내내 어쨌든 그 앞에서 있으면서 기록을 해놨는 거예요. 저 둥지에 몇 번 갔다 왔어. 그걸 다 기록을 다 해서 자기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게 우리 과학자들이 써내는 그런 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는, 그것도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과학책을 썼잖아요. 그런 책이 가장 진짜 과학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연구 결과를 충분히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죠. 네. 이걸 논문을 쓸 수 있지만 굳이 논문을 안 쓰고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새를 이렇게 사랑하게 하고 근데 새에게 내 접근하기 거리까지도 가져야 되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를 한다는 것들 또 보여주는 점에 있어 난 여러 가지 점에서 아주 모범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훌륭한 과학 저술은 자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앞선배들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자기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걸 대중에게 알려주는 게 과학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학은 사라지고 커뮤니티만 남아요. 그거는 언론이 정상화되고 훈련받은 사람이 언론 매체에 정상화되면 과학 저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.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에 선배들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궁극에는 내가 내 연구 결과로 아까 그 딱따구리 얘기한 것도 그 얘기잖아요. 이제 요 스타트로 요부터 이루어진 연구 결과는 나의 고유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책을 쓸 수 있다. 지금 이제 과학관에 와서 때도 뭐 일에 채우고 있지만 거기 자기의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과학관에서 절대 뼈를 묻을 필요는 없어요. 일단 5년 정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길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. 그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이거 하나 그냥 덧붙이자면 롤모델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단절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게 뭘 따라해서 그거를 답습해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. 그 선배들이 했던 것과 좀 단절할 건 단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양한 매체를 과학적 설명한 삼국지 사이언스부터 많지만 그래도 가장 대중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아니에요? 그 책이 정말 훌륭한 책인 게요. 지입으로? 네. 2개의 중3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. 네.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럼 남이 얘기해 주는. 네, 얘기 안 해주니까. 아 그래. 저기 가면 딴 통영 가면 먼저 얘기해 줘요. 그래서 늘 그 책에서 얘기한 게 과학의 정신이잖아요. 그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. 20세기에는 한글을 깨우치면 됐어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해력을 가지면 내가 문화인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. 이제 지금은 21세기예요. 여기 그냥 문해력이 아니라 과학 문해력,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점이죠. 그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면 내가 엄청나게 과학 지식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식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. 과학자들도 자기 요 범위를만 벗어나도 일반 시민과 똑같아요. 그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팩트 플리스라는 책에 정말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. 겸손이란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생각을 기꺼이 바꾼다는 거예요.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뭐냐면 난 천재가 아니야. 난 배움이 부족해요를 인정하는 거예요. 과학자들의 딴쓰기 어려워하는 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생각을 기꺼이 바꿔버리는 거예요.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이 점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내가 스승님한테 배웠던 이 틀에서 벗어나기 되게 어려워하는데 과학은 사실은 그거 되게 쉬워요.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. 원자가 아니라 핵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, 중성자, 쿼크까지 가잖아요. 과학은 진리가 아니거든요. 진리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일 뿐이에요. 진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. 과학자는 잘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.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.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
과학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. 아니 우리 영현 박사는 이렇게 칼세이건 좋아하시잖아요. 네. 무슨 인연이에요 그게?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뭐 천문학자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저도 어릴 때 코스모스 책도 봤고 다큐멘터리 봐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. 유학가 있을 때도 뭐 바쁘니까 공부에 바쁘니까 뭐 코스모스 다 읽을 기회도 없고 그랬는데 귀국을 해가지고 천문학을 전공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그런 요청이 오는 거예요. 그 KBS의 문화기행이라는 걸 하는 PD가 있었어요.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칼 세이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문화기행에서 찍겠다. 그래서 자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. 그 칼 세이건에 대해서. 그래서 그때 다시 칼 세이건 책들 다 읽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때 내가 보던 단편적인 그 칼 세이건이 아닌 거예요. 그분이랑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정말 공부를 둘이 많이 했어요. 칼 세이건은 이제 세 번째 부인이고 이제 마지막 같이 했던 앤드류안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. 칼 세이건 같이 썼던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라는 책이 이제 다시 번역이 되어 나와서 그걸 하고 이제 기자간담회도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저더러 이제 통역도 하고 뭐 그걸 하라는 거예요. 앤드류안이라는 분을 만나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분들의 책이랑 이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 흥미로운 인물인 거예요. 앤드류안이랑 아침에 워커힐 호텔에서 만나는데 이제 다 읽고 준비를 하고 갔죠. 7시 뭐 이때 이제 모닝커피를 먹는데 제가 딱 만나자마자 6월 1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날렸어요. 근데 6월 1일이 두 사람이 눈이 맞은 날이에요. 그리고 이혼소송 원래 부인이랑 하고 나서 6월 1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6월 1일이 매직 넘버인 거죠. 그래서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뭐 정말 풍요롭게 얘기하고 궁금했던 뒷이야기도 다 물어보고 이렇게 되면서 기자회견장에 왔는데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답을 하는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, 내용을. 그래서 제가 정말 말도 안 끊고 뭐 10분, 20분 동안 얘기를 하고 그걸 그대로 통역을 하고 막 덧붙여서 해설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통역을 잘하는 사람을 착각을 하고 있고 저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. 그리고 놓친 부분도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칼 세이건에 대해서 뭘 할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모르는 게 많잖아요.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건 장르구나 이렇게 이제 매혹되기 시작한 거죠. 그냥 칼 세이건에 관련된 것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칼 세이건 전문가가 됐는데 사실은 계속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.